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자,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행위 재공급 한 세대가 나왔어요. 와, 그런데 시세 차익도 크고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자,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주담대가 안 돼요.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의 현찰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반대로 말하면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감도를 가져와 봤어요. 정말 멋있게 잘 지었죠. 구리시 최초의 롯데캐슬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180세대로 적지 않은 세대예요. 너무 좋습니다. 26년 3월 약 입주한 지 한 반년 정도 됐죠. 총 11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 42층, 용적률은 374%로 좀 높습니다. 건폐율 32%. 자, 보시면 자, 22년 8월에 분양을 했어요. 자, 34평 여기죠. 여기가 최저 가점이 35점, 45점으로 사실 높지 않았어요. 경쟁률도 3.75 대 1. 자, 22년 8월 이때 당시에는 사실 부동산 아파트 값이 살짝 이렇게 하향세로 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리시의 34평이 8억 후반에 나왔다고? 사람들 반응은 물음표였죠. 그래서 경쟁률도 낮았고 당첨 가점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시세 차익이 5억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때 주우신 분들은 정말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간단한 청약 정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불법행위 재공급이다 보니 청약 통장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재당첨 10년이 걸려 있어서 무조건 쓰고 봐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긴 해요. 내가 만약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 한다 하면 불이득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원래는 있었는데 다 풀렸어요. 3년이 지나서. 그래서 자유롭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세를 맞출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모집 공고는 21일 금요일 날 나왔고요. 접수는 26일 수요일 날 하고 발표는 31일 월요일, 계약은 9월 7일 월요일 날 합니다. 이 9월 7일 때 분양가 플러스 옵션의 10%의 금액이 당장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좀 자세히 보자면 자,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하고요. 여기는 무조건 추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낮았던 분들이나 아이가 없으셨던 분들 정말 좋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900%까지 예비 입주자 선정을 하니 예비 10번까지 뽑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당 후금은 안 돼요. 하지만 시세 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배치도를 볼게요. 여기가 구리역이고 여기가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가 있고 여기가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블럭으로 나뉘어요. 자, 여기 파란색은 공동주택, 그냥 일반 아파트고요. 요 보라색 A동, B동은 주상복합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 오피스텔동. 요번 분양에 나온 건 바로 요 주상복합동 A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단점이 있겠죠. 확실히 주상복합동이다 보니 최고 42층까지 아주 높게 지어져 있어요. 게다가 저층에는 상가가 들어와서 정말 용이해요. 하지만 주상복합의 단점이 공원이나 엘리베이터에 좀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단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뒷단지로 가면 일반 아파트 동이 나와서 요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내가 주상복합 동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일반 아파트 동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요 일반 아파트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상복합 때문에 요 일렬 라인들이 웬만하면 뷰가 가려요. 요 101동 좌측 라인동은 상관없겠지만 나머지 요 앞에 동들은 다 뷰가 가리겠죠. 하지만 요 주상복합동 A동이나 B동은 앞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뷰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향과 뷰를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주상복합동인데
A동에 32층의 2호 라인. 자, 여기가 총 42층이 맥시멈입니다. 거기서 32층은 요 정도 되겠죠. 32층의 2호 라인이니 자, 여기 남동향을 봅니다. 그래서 3D 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앞쪽에 높은 건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개방감이 좋고 뻥뷰,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뒤에 동들은 어떨까요? 요 A동, B동 때문에 뷰가 다 가려버리겠죠. 자, 그래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82B라는 평면도를 쓰는데 82B는 자, A동과 B동 코너부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죠. 요 4개 라인씩. 여기서는 A동의 2호 라인을 볼 겁니다. 자, A동의 2호 라인은 여기 화살표 쳐놓은 이곳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가 거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실은 남동향, 그리고 작은 방은 북동향을 봅니다. 그래서 거실은 남동향, 작은 방은 북동향을 봐요. 자, 요거를 거울로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가 작은 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동향, 남동향 모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모두 다 뻥뷰가 가능하다는 점, 침실 2, 침실 3에서도 자, 뻥뷰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투베이 타워형은 뭐냐면 안방과 거실이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남동향이면 안방이 남동향을 같이 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점을 좀 느끼셨나요? 보통 요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죠. 그래서 요 발코니를 웬만하면 확장을 안 해요. 그래서 요 안방 발코니에 빨래를 널거나 화분을 키우거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는 안방 발코니를 다 확장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면 좋은 점이 뭐죠? 자, 안방에서 바로 개방감 있게 창호를 통해서 뻥뷰를 조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지만 이렇게 안방 베란다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아예 없죠. 그러면 화분이나 자연 건조로 빨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여기 실외기실 아니면 여기 발코니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발코니는 대부분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다 보니 그 안방 베란다의 이점을 사실 살리지는 못합니다. 요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또 장점을 꼽아보자면 자, 수납 공간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조그맣게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34평 치고는 사실 좀 아쉬워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드레스룸 있는 건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4B 판상형보다는 구조상으론 좋진 않지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고층 타워형이다 보니 뷰가 정말 시원시원하다. 요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총 소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양가는 8억 7,700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했고 시스템 에어컨을 자, 모든 방, 거실과 주방까지 총 5대를 설치했어요. 공기청정 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90.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하고 여기까지 더하면 총 9억 1,393만 원이란 비용이 필요해요. 자, 여기는 불법행위 재공급이다 보니 계약금 10%. 자, 9,139만 원. 여기가 계약할 때 당장 내야 되는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입주 시점에 잔금 90%, 즉 8억 2,253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금 플랜을 짜봐야 되는데 우리는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두 가지 플랜이 있어요. 먼저 실거주할 때. 자, 실거주할 때를 보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고시와 보존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요. 그러고 원래는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다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집단 대출은 주담대랑 달라요. 등기가 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가 지정해주는 은행에 최초 입주 시점으로부터 1, 2개월 동안 보통 등기가 없어도 집단으로 조합원이나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 시점이 26년 3월이었죠.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집단대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주담대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담대가 안 나와요. 왜냐? 등기가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총 소요 비용 9억 1,300만 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주담대 얘기고요. 신용대출은 나와요. 하지만 1억 미만만 받을 수 있죠. 게다가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닌다. 자, 삼성전자는 84제곱미터 이하는 5억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사내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보험이 있다. 뭐 아니면 예금이 있다. 그럼 보험이나 예금 담보로 또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개인 여건에 따라 달라요. 즉, 주담대만 안 나온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다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여건과 잘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전세 플랜입니다. 여기는 실거주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이 말인즉슨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분양 아파트 잔금을 전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납을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로는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 시세를 보면 자, 여기가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고요. 바로 위에 이편의 세상 인창 어반포레입니다. 여기는 21년도 입주, 여기는 26년도 입주, 약 5년 정도 시기가 차이 나죠. 보면 여기에 전세가는 6억 4천에서 7억 5천 정도요. 자, 그러면 여기 전세 시세를 얼마로 잡을까요?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냐면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되니까 5억 5천에 잡았어요. 자, 고층인데도 5억 5천에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9억 1,400 총 소요비용에서 5억 5천을 빼면 3억 6,400, 약 3억 중반 정도 현금 있으면 지원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전세를 줘도 내가 신용대출은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 1억까지 받는다고 치면 내 돈 2억 6천 정도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세 차익을 볼게요. 현재 네이버 매물로 나온 걸로 보면 다 84 타입이긴 합니다. 84 타입의 기본 15억 이상 매물이에요. 자, 여기는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주담대가 안 돼요. 게다가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있는 물건이에요. 게다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5억 대지 나중에 등기가 나오고 나서 대출이 나오면 이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주 시기가 가장 싸요. 자, 그리고 지금 인창 어반폴에, 여기가 인창 어반폴의 실거래가인데 보시면 13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26년도 6월이죠. 자, 인창 어반폴레가 13억 5천인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저는 지금 기준 14억 예상해요. 근데 만약 여기가 주담대가 나오면 최소 15억 이상은 무조건 갈 거라고 봅니다. 즉 소요 비용 9억 대비 14억으로만 쳐도 5억 시세 차익이죠. 자, 기본적인 청약 정보는 받고 이제 입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구리시에 위치해 있죠. 구리시가 어디냐? 여기가 서울시, 여기가 인천시, 요 겉에가 다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의 구리시는 바로 요 파란색. 와, 보시면 면적이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 좀 작아요. 작지만 서울과 정말 가깝죠. 보통 인기 많은 경기도 보시면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요런 데를 보면 자, 경기도를 리드하고 있죠. 성남시까지 보시면 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요. 구리시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정말 인접해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리시 좌측이 어디냐? 서울시 중랑구입니다. 구리시 바로 하단부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정말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경기도 내 면적은 작지만 인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구리시의 장점은 뭐죠? 한강. 이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지하철 알짜 노선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앙선과 8호선을 보유하고 있죠. 구체적인 입지를 보면 여기가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인데 자, 요 구리역과 정말 가까워요. 물론 출구가 아직 여기엔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가 요 우측 기준으로 따져보면 자, 350m가 나와요. 우측 기준 출구만 보더라도 350m면 정말 가까운 겁니다. 초역세권이에요. 학군을 보시면 이 점이 제일 아까워요. 초등학교, 여기가 또 혁신초입니다. 하필 인창초까지 약 550m가 나와요. 550m. 어떻게 보면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550m를 자, 통학할 수 있느냐?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걸어서 매일매일 550m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육지는 좋지만 초등학교 거리가 있어서 셔틀이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중학교는 자, 여기 동구중 1.2km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지하철이나 버스로 통학을 해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다 좋지만 학군이 좀 먼 게 안 좋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자, 여기 밑에 곱창 골목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한양대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은 정말 발달되어 있고 시장도 있고 그래서 각종 인프라가 있다. 이미 다 갖춰진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저 밑에는 한강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창중앙공원 그리고 각종 근린공원이 있어서 주변에 녹지와 공원이 많다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대출이 안 된다는 게 정말 크죠? 주담대가 안 돼서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금 분양이 나왔다면 각종 규제를 다 받겠죠. 자, 그래서 저는 현금 3억만 있으면 무조건 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리에 살고 있다면 무조건 내가 현찰이 좀 애매해도 무조건 쓰십시오. 왜냐? 시세 차익이 5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